본 영상은 해외 고밀식 사과 수영 관리에서 활용되는 가지각도 조절, 직립지 수세 완화, 여름 전종의 장단점 관련 확장 자료와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 사과 농가의 6월 작업 현실과 양분 교대기 관리 관점에 맞게 재구성한 교육용 콘텐츠입니다. 품종, 수세, 착과량, 대목, 지역 조건에 따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월 사과밭에서 올라오는 신초를 전부 자르면 오히려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가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올해 과일을 키우면서 내년 꽃눈을 준비하는 양분 교대기 흐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자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손뗄 가지와 그냥 둘 가지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라루키입니다. 6월 사과밭에 들어가 보면 신초가 한꺼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일 위로도 올라오고 안쪽에서도 올라오고 상부에서는 세력지가 계속 치고 올라옵니다. 이걸 보면 농가들 마음이 급해집니다. 저거 잘라야 하는데, 방제도 해야 하는데 언제 저걸 다 손보나. 그런데 현실적으로 6월 사과밭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방제는 계속 돌아오고 기온은 금방 올라가고 예초, 적과 관수, 약재 준비까지 일이 겹칩니다. 그래서 6월 관리는 많이 하는 관리가 아니라 순서를 정해서 덜 손대는 관리로 가야 합니다. 특히 이 시기는 올해 과일만 키우는 때가 아닙니다. 나무가 내년 꽃눈을 준비하는 양분 교대기 흐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오늘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초를 전부 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먼저 손뗄 가지와 그냥 둘 가지를 나누셔야 합니다. 6월 사과나무는 한 가지 일만 하지 않습니다. 과일도 키워야 하고 세 가지도 밀어 올리고 내년 꽃눈을 준비하는 흐름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시기가 바로 6월입니다. 그래서 이때 신초를 전부 문제로 보고 보이는 대로 자르면 나무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한 나무에서 잎을 너무 줄이면 과일을 키울 힘까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6월 양분 교대기 관리는 신초를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나무 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고 그 힘을 과일과 꽃눈 쪽으로 어떻게 나눌지 판단하는 작업입니다. 6월에 올라오는 신초를 전부 똑같이 보면 일이 끝이 없습니다. 어떤 신초는 과일을 먹이는 잎이 됩니다. 어떤 신초는 나무에 남는 힘을 받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신초는 과일을 덮고 방제기를 막고 내년에 굵어져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손뗄 가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과일을 덮는 가지입니다. 둘째, 방제기를 막는 가지입니다. 셋째, 내년에 굵어질 자리의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지까지 전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일만 늘어나고 정작 중요한 방제와 양분 교대기 흐름을 놓칠 수 있습니다. 6월에 시간이 없으면 나무 전체를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볼 곳은 과일 주변입니다. 과일 위를 덮고 있는 가지가 있는지, 과일 주변에 빛이 들어오는지, 약액이 닿을 공간이 있는지, 그 자리에 굵어질 가지가 올라오는지 이것부터 보셔야 합니다. 과일과 상관없는 곳까지 전부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면 작업량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6월의 우선순위는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수확할 과일입니다. 과일을 살리는 정리부터 하고 나무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작업은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농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무 전체를 미용하듯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과일 주변에서 손실이 생길 가지를 먼저 골라내는 것입니다. 6월에는 방제가 계속 돌아옵니다. 그런데 나무 안쪽이 신초로 꽉 막혀 있으면 약을 쳐도 약액이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농가는 분명히 방제를 했는데 과일 주변, 잎 뒷면, 나무 안쪽에는 병해충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약재만이 아닙니다. 약이 들어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6월 신초 관리는 단순히 수영을 다듬는 작업이 아닙니다. 약액이 들어갈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SS기가 지나갈 때 바람이 안쪽으로 들어가는지, 과일 주변까지 약액이 닿을 수 있는지, 도장지가 벽처럼 막고 있지는 않은지 이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을수록 전부 정리하려 하지 마십시오. 방제기를 막는 가지부터 보십시오. 이 기준으로 보면 손뗄 가지가 훨씬 줄어듭니다. 세력지가 보이면 농가들은 보통 자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강한 나무는 세력지를 전부 잘라낸다고 바로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나무 안에 힘이 남아있으면 다른 눈에서 다시 터집니다.
비 온 뒤 새순이 다시 올라오고 상부가 다시 강해지고 도장지가 반복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력지는 당장 없애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남는 힘을 잠시 받아내는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과일을 가리지 않고 방제기를 막지 않고 너무 굵어질 자리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무리해서 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세력지는 방치하면 도장지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보고 남기면 강한 나무의 힘을 분산시키는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바빠서 못 자른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길 이유가 있는 가지는 남기고 문제되는 가지는 먼저 손대는 겁니다. 가지를 눕히는 방법은 좋은 방법입니다. 강하게 선 가지는 생장 쪽으로 가기 쉽고 각도가 낮아진 가지는 생장이 줄고 결실 쪽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6월 농가 현실에서는 모든 가지를 눕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눕힐 가지와 자를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살릴 가치가 있는 가지, 위치가 괜찮은 가지, 각도만 낮추면 결과지로 쓸 수 있는 가지는 눕히는 쪽을 봅니다. 하지만 상부에서 너무 강하게 서 있고 과일을 덮고 안쪽을 막고 나중에 굵은 상처가 될 가지라면 오래 붙잡고 눕히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현장은 완벽한 수영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손실을 줄이는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세력지의 입수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가지에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자르면 다시 터질 것 같고 그냥 두면 너무 강해질 것 같고 완전히 제거하기는 애매한 가지, 이런 가지에 제한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 가지의 힘은 잎에서 나옵니다. 세력지에 붙은 큰 잎 일부를 줄이면 그 가지가 만드는 힘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과일을 먹이는 잎을 따면 안 됩니다. 과일 주변 잎은 과일을 키우는 공장입니다. 그 잎까지 줄이면 과일 비대에도 불리하고 양분 교대기 흐름에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잎 제거는 전체 작업이 아니라 문제되는 세력지에만 쓰는 보조기술로 보셔야 합니다. 6월에 잎을 줄일 때는 잎을 줄인다가 아니라 문제 세력지에 힘만 낮춘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나무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착과가 많고 잎이 작고 신초가 짧고 과일은 많은데 가지가 힘이 없는 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나무에서 신초를 더 잡으면 도움이 아니라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초를 억제한 것이 아니라 과일을 먹일 잎을 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한 나무는 신초 정리보다 과일 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작은 과일, 기형과 그늘진 과일, 약한 가지에 달린 과일은 남겨도 좋은 과일이 아닙니다. 6월에도 다시 봐야 합니다. 올해 과일을 무리하게 다 끌고 가려다가 올해 크기도 놓치고 내년 꽃눈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한 나무는 가지를 잡기 전에 과일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양분 교대기 흐름에서 약한 나무에게 가장 큰 부담은 불필요한 과일을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강한 나무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비 온 뒤 새순이 확 튀고 상부가 강하고 도장지가 반복해서 올라오는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는 보이는 대로 전부 자르면 오히려 다시 터질 수 있습니다. 나무 안에 남은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무는 신초를 없애는 것보다 힘을 어디로 빼줄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되는 가지는 줄이고 당장 피해가 없는 일부 세력지는 잠시 힘을 받아내게 둘 수 있습니다. 강한 나무에서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터지지 않게 나무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이 되어야 올해 과일도 지키고 양분 교대기 흐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현장 순서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첫째, 과일 주변부터 봅니다. 둘째, 과일을 덮는 가지를 먼저 봅니다. 셋째, 방제기를 막는 가지를 봅니다. 넷째, 내년에 굵어질 자리를 봅니다. 다섯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세력지는 당장 전부 자르지 않습니다. 여섯째, 시간이 있을 때만 눕히거나 잎수를 줄입니다. 일곱째, 약한 나무는 신초보다 과일수를 먼저 봅니다. 이게 6월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순서입니다. 6월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작업 순서를 잘 잡는 사람이 이깁니다. 오늘 핵심은 간단합니다. 6월 사과밭에서 신초를 다 잡으려고 하면 일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자른다고 나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양분 교대기 흐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입니다. 올해 과일을 키우는 힘, 새 가지를 밀어 올리는 힘, 내년 꽃눈을 준비하는 힘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6월에는 무조건 자르는 관리보다 나무 힘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부 자르지 마십시오. 전부 눕히지 마십시오. 전부 잎을 따지 마십시오. 손뗄가지는 따로 있습니다. 과일을 덮는 가지, 방제기를 막는 가지, 내년에 굵어질 가지, 이 가지부터 보십시오. 6월 사과 관리는 신초를 죽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올해 과일을 살리고 내년 꽃눈을 남기고 농가의 일을 줄이는 판단의 작업입니다. 잘하는 농가는 일을 많이 하는 농가가 아닙니다. 손뗄가지를 정확히 고르는 농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라루키였습니다.